안녕하세요, 랜드북팀의 류상호입니다. 오늘은 아주 엄청난 분을 모셨습니다. 무려 젊은 건축가상을 나라에서 받은 상을 보유하고 계시는 저희 경기 없는 작업실의 문주호 소장님 모셨습니다. 박수! 소개해 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경기 없는 작업실의 문주호라고 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그래서 오늘 무슨 얘기를 할 거냐 하면 저희 경기 없는 작업실에서 한 프로젝트에 대해 하나 설명해 드릴 건데 아마 많은 분들 아실 거예요. 이미지를 보시면 콤포트 서울이라고 해서 후암동에서 아마 가장 핫한 플레이스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그 콤포트 서울을 어떻게 계획했는지 처음부터 끝까지 이야기를 들려드릴 테니까 한번 잘 집중해서 봐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소장님, 요 후암소월 프로젝트 처음에 건축주와 어떻게 좀 시작을 하게 되셨나요? 이메일로 연락이 왔습니다. 아, 그냥 별도의 채널 없이? 네. 이메일로 오셔서 저희가 땅을 찾는 것부터 공간을 기획하고 건물을 완성하는 데까지 전체 프로세스를 한 번에 같이 하자고 이제 연락이 오셔가지고 저희가 프로젝트를 시작을 하게 됐죠. 그럼 그분이 원래 원하셨던 그 지역? 사실 건축주분들 지역 되게 많이 보시잖아요. 네. 원래 후암동 쪽을 원하셨던 건가요? 네, 처음에 건축주께서 관심이 가셨던 곳은 후암동이 맞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부동산 중개업소 분들과 같이 네. 이제 여러 번 미팅을 했어요. 살펴보고 고민들을 이제 해 나가는 과정이었는데, 땅을 결정하게 된 계기는 결국에는 건축주분의 선택이셨어요. 클라이언트께서 이 땅 자체의 가능성을 직관적으로 되게 잘 발견을 하신 것 같아요. 직관적으로 예. 잘 발견을 하셔서 이 땅이 처음에 계획보다 너무 크고 좀 부담스러운 땅이긴 한데 어떻게든 너무 하고 싶다, 너무 마음에 든다 라고 얘기를 하셔서 이제 같이 얘기를 나누면서 저희가 아래쪽 길과 위쪽 길이 있고 이게 15m 단차가 있는데 끊겨져 있으니까 두 길을 한번 연결을 해보자 라고 이야기가 자연스럽게 공감대가 형성돼서 프로젝트가 더 재밌어질 수가 있었죠. 땅의 단차가 사실 15m면 어마어마한 거잖아요. 거의 건물 5개 층 높이인데 이거를 극복하기 위한 뭔가 묘안도 같이 좀 제시를 하셨을 것 같은데 그걸 이제 길로서 딱 설득하겠다라고 직감 같은 게 좀 오신 건가요? 그렇죠. 사실은 아이디어라는 게 어떨 때는 일주일 동안 고민해도 안 나올 때가 있고 그렇죠. 어떤 것은 1, 2분 고민하다가 하고 떠오를 때가 있잖아요. 이게 되게 어떻게 보면 건축주도 경기 없는 작업실과 합이 잘 맞았던 거고 그렇죠. 소장님께서도 건축주와 합이 되게 잘 맞췄던 거고 맞아요. 네. 역시 땅은 운명처럼 만나는 거다라는 이제 시장의 속설이 진짜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럼 그렇게 이제 시작을 하고 맨 처음에도 이제 전체 근생 건물을 좀 목표로 진행을 하셨던 건가요? 처음에 프로젝트는 근생과 주거가 복합된 용도였습니다. 여기 후암동 같은 경우에 그 전체 근생으로 하기 좀 부담스러운 것이 있었고, 그 다음에 사업성 분석을 해보니까 안정적으로 지금 이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방법이 결국에는 주거 부분에서 나오는 부분이 있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절반 정도는 근생으로 하고 절반 정도는 주거로 하는 계획으로 처음에 프로젝트가 네네. 시작이 됐습니다. 근데 어떻게 여기에 맨 마지막에 근생으로 이렇게 짠 하고 나왔을까요? 나왔을까요? 네, 그렇죠. 사실은 여기 같은 경우에 소월길에 면해 있는 곳이다 보니까 가장 최상층이 뷰가 정말 좋기 때문에 수익적으로도 상가가 들어가는 것이 네. 훨씬 좋은 땅이었어요. 다시 이제 제안을 근생으로 했어요. 근생 건물 같은 경우에는 임대에 대한 리스크가 있는 대신에 수익적인 측면에서는 평당 임대료가 주거보다 사실 높은 상태였습니다. 주거를 하지 않으니까 건축비를 좀 세이브할 수가 있고 프로젝트 예산을 줄이면서 수익률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다 보니까 네. 자연스럽게 전체 상가로 계획을 전환을 하게 됐습니다. 그럼 확실히 처음에 예측했던 주거 들어갈 때 수익률보다는 확실히 높아졌겠네요, 그러면.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우리 좀 계획에 대한 얘기를 조금 이제 시작했으면 하는데 네. 15m 이 단차를 극복을 해서 이 두 길을 연결하는 게 결국 이제 이 건물의 전반적인 컨셉이라고 제가 들었는데 그 얘기를 좀 더 자세히 좀 해주세요. 네. 이제 이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길을 낸다라고 하는 행위 자체가 굉장히 수익적인 이야기도 있고 또 어떻게 보면 도시 공간적인 네. 이야기도 있어요. 그렇죠. 이제 서울길에 면해 있는 장소들을 보면 굉장히 재밌습니다. 그 재밌는 게 대부분 이제 서울길에 면해 있는 필지들은 높은 단차를 가지고 있죠. 이제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위해서 서울길로 접근을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공공기관에서
여기에 몇 가지 지점에 여러 동선들을 만들어 놨습니다. 네. 여기 같은 경우에는 엘리베이터를 이제 만들어 놨고요. 누구나 쓸 수 있는 엘리베이터인가요? 맞습니다. 네. 이제 모든 사람이 쓸 수 있는 엘리베이터고요. 네네. 그 다음에 이제 이쪽 편으로 가면 네. 계단과 램프들이 있죠. 음. 사실은 둘 사이의 거리가 굉장히 멀기 때문에 저희 건물 자체가 하나의 뒤로 올라갈 수 있는 계단이 되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길을 내서 사람이 거기를 다니고 사람이 다니면서 자연스럽게 공간과 건물에 노출이 되면 서로에게 이제 좋은 영향을 끼칠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길을 만들어냄으로써 우리 건물이 굉장히 지속적으로 의미 있는 작업을 만들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사실 이 건물의 사진을 보면 되게 큰 어휘로 읽히는데 이 계단 디자인이 상당히 중요했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예. 근데 이게 진짜 궁금한 건데 네. 사람들이 이제 1층에서 꼭대기로 올라가려면 계단을 쓰나요? 보통 엘리베이터를 쓰나요? 여기서? 제가 사실은 갈 때마다 관찰을 해요. 네. 계단을 다 쓰면 참 좋겠는데 한 확률은 절반 정도예요. 절반 정도. 네. 왜냐면 네. 엘리베이터가 이제 계단 뒤편으로 안쪽으로 들어가 있다 보니까 이 계단을 많이 건물에서 보이게 만들었고 네. 그리고 계단을 정확하게 건물의 가운데에 놨어요. 네, 되게 센터로 네. 놔서 흔히 얘기하는 빨려 들어갈 수 있게. 여기에 안 걸어 들어가면 큰일 날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예, 운동도 하시고. 네. 예. 그래서 실제로 엘리베이터가 안쪽에 있는 거를 잘 모를 수도 있고. 아예 그다음에 없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네요. 잘 모르실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그래도 최대한 저 계단으로 좀 공간적으로 그리고 디자인적으로 네. 사람들을 유혹을 하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예. 엘리베이터 올라가면 편하고 빠르겠지만 이 계단을 디자인하면서 저희가 정말 많이 신경을 썼던 거는 이 계단을 막 복잡하게 꼬았잖아요. 예, 요로 갔다 졸로 여기로 갔다 절로 갔다 지금 하는데 이렇게 만들었던 이유가 결국에는 이 계단에서 외부 풍경을 보고 건물에 있는 여러 가지 공간을 다채롭게 경험하는 게 예. 가장 중요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계단을 처음에는 가운데를 찢어서 이렇게 하늘을 보면서 올라가면 네. 그 다음에서는 이제 건물 측면에 1, 2층을 함께 보면서 네. 옆 필지를 보면서 올라갔다가 그 다음에는 이제 위로 쭉 올라가면서 서울 전경이 이제 드러나는 그리고 각도가 굉장히 다양하게 네. 바뀌면서 계단의 어떤 지점별로 사방을 관찰할 수 있게 만들어서 네. 계단 안에서도 여러 가지 풍경을 좀 경험하고 공간감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네.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이 층마다 계단이 다 외부로 연결돼 있고 그 계단이 이제 15m 단차로 해서 두 길을 연결하고 있는데 각 공간에 지금 그러면 각각의 임대 매장들이 다 들어와 있는 상태인가요? 아닙니다. 사실은 이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원래 처음에 예상했던 것보다 시간과 비용이 사실 좀 더 많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중간에 사실 이 건물이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도 그러니까 여기 사용하는 사람들을 많이 찾아다니고 실제로 문의도 많이 들어왔습니다. 어떤 사옥이라든지 그렇죠. 예, 통임대. 맞습니다. 예. 또 대사관 문의가 들어왔어요. 통임대가 그렇게 되면 굉장히 안정적일 수 있겠다. 그렇죠. 아무래도. 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이게 어떤 프라이빗한 사옥이나 대사관 같은 것들이 들어오게 되면 저희가 정말 열심히 노력해서 만든 이 길이라는 곳이 결국 특정한 사람들의 소유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쵸. 길이 닫히겠죠, 이제. 맞습니다. 그때부터는 길이 아니라. 밖에서 건물 봤을 때 뭔가 그냥 신기한 건물인데 들어가기는 굉장히 그쵸. 꺼려지는 네. 건물들이 되다 보니까 클라이언트도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셨어요. 사실은 준공되기 직전까지 결정을 못 하셨는데 네. 준공이 이제 될 즈음에 클라이언트가 직접 이 공간을 운영하겠다라고 결정을 직접요? 했어요. 네. 재료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았으면 좋겠어요. 이게 노출 콘크리트로 마감이 된 것 같은데 맞습니까? 맞습니다. 그 노출 콘크리트에다가 이 계단의 난간 부분에는 정말 특이한 문양이 들어가 있어요. 저거는 어떻게 혹시 구현이 된 건가요? 일단 여기 쓰인 노출 콘크리트가 세 가지 종류. 세 가지나 있나요? 네. 그 노출 콘크리트를 선택하게 된 가장 큰 계기가 일단 저희가 계단도 굉장히 다이나믹하게 만들어질 거고 네. 그리고 여기에 또 뷰도 굉장히 좋을 거고 높은 단차와 계단이 이렇게 만들어지면서 공간들이 한정된 높이 안에서 네. 굉장히 입체적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건물 자체가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노출 콘크리트로 이 프로젝트를 해야겠다라고 이제 건축주와 같이 이제 결정을 했습니다. 이제 각각 그 세 가지 재료가 어떻게 쓰였냐면 가장 먼저 페트아파는 네. 건물 전체의 배경이 될 수 있도록 네. 마치 캔버스의 흰색 도화지처럼 전체적인 이제 질감을 만들어줬고요. 그 다음에 종성미장 같은 경우에는 여기가 단차가 굉장히 높다 보니까 네네. 기본적으로 토목공사라든지 이런 것들에 의해서 옹벽이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어떻게 보면 옹벽이라는 게 좀 피하고 싶은 네. 이미지잖아요. 그쵸. 근데 그게 또 어떻게 잘 또 해석을 해보면 재밌는 벽, 또 높은 좀 네. 거대한 벽, 또 신기한 느낌을 주는 어떤 공간적인 요소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 옹벽 자체가 의미 없이 서 있기보다는 의도된 디자인과 질감을 줘서 공간의 분위기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저희가 적용을 했고, 가장 중요한 이 계단이라는 부분을 이제 문양 거푸집을 통해서 저희가 원하는 어떤 리듬감으로 만들었어요. 처음에 이 계단 부분 같은 경우에는 그 컬러 스테인이라고 해서 콘크리트에 색깔을 입히는 걸 생각을 했습니다. 예. 문양 거푸집을 쓰지 않고요. 예. 콘크리트 재료가 굉장히 신기한 게 거푸집의 질감이 어떻고 형태가 어떤지에 따라서 그 질감을 그대로 복사를 합니다. 복사를 한다는 게 어느 정도까지냐면, 만약에 비닐이다 라고 하면 그 비닐의 느낌까지 다 복사가 그쵸, 돼요. 예. 왜냐하면 실제로 콘크리트를 보면 되게 막 자갈으로 구성되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어떻게 보면 미숫가루 같은 거거든요. 그렇죠. 굉장히 입자가 고와요. 그러다 입자가 곱다 보니까 거푸집의 질감을 그대로 복사를 하는 거죠. 콘크리트가 어떤 거푸집을 쓰느냐에 따라서 질감과 형태가 달라지잖아요. 이제 그렇다 보니까 저희가 색깔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차이를 주기보다는 질감 자체를 달리해서 공간의 각 요소들의 차이점과 조화를 좀 만들고 싶었습니다. 이 재료 본연이 가진 걸로 딱 승부를 본 그렇죠. 그런 걸로 보면 되겠네요.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 요게 계단이 이제 외부에 이렇게 노출이 돼 있어서 지금 요거 돌 마감이 돼 있는데, 많은 건축주분들이 이런 경우에는 이제 백화 현상을 조금 염려하시는 경우가 간간히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대처도 요 건물에 적용이 돼 있나요? 이제 말씀하신 대로 외부 계단에 돌을 설치할 때는 이제 보통 이제 돌을 가장 편하게 놓는 방식은 아래에 사모래를 놓고 그 위에 돌을 이렇게 접착을 하는 거죠. 맞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물이 안에 타고 들어와서 모래와 돌이 만났을 때 이제 백화 현상이 이제 일어나는, 이제 시공 쪽에서도 먼저 이 백화 현상에 대한 우려를 굉장히 많이 표를 했고, 네. 저희한테 제안을 했던 거는 계단 단이 있는 부분은 하지 틀이라고 해서 각 파이프로 아래쪽에 모래를 쓰지 않고 설치를 해서 돌을 얹혀놨고요. 그다음에 좀 넓은 평구간에는 돌의 모서리에 끼워서 네. 돌을 띄워놓는 기법이 있습니다. 그걸 적용하고, 그다음에 그 오픈 조인트라고 해서 예. 줄눈을 채우지 않는 줄눈을 거죠. 채우지 않는 게 그 상태에 딱 봤었을 때 너무 예뻤어요. 너무 예뻐가지고 줄눈을 안 채우면 안 될까, 밑에 사물에도 없는데 라고 생각했었는데, 이제 시공사에서 약간의 위험이 있으면 안 된다라고, 위험이라고 하면 백화 현상에 백화에 대한 대한 위험. 네, 그래서 이제 오픈 조인트를 하지 않고 이제 실코킹으로 벽과 돌 사이를 메꿨어요. 그래서 완전히 기밀하게 다시 지금 됐죠. 네, 그렇죠. 이게 확실히 이렇게 소장님께서 말씀해주신 공법이 사실 건식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건식이 유지 관리 면에서도 확실히 좋기는 합니다. 이제 그걸 좀 말씀드린 거고요. 또 가장 중요했던 게 소홀길 고도 제한이 있어요. 아, 그렇죠. 네, 네. 이게 소홀길 도로보다 1.5m 건물을 낮게 지어야 된다. 아, 도로보다 낮게요? 낮게 지어야 돼요. 높이는 못 올라가고요. 높이 못 올라갑니다. 이거 되게 희한한 그렇죠. 제한이네요. 네, 그래서 저희가 지하 1층부터 지상 3층까지 총 4개 층의 공간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 4개 층을 12.5m 정도라는, 어떻게 보면 각 층별로 높이를 아주 많이 확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네. 그 원지반을 살리는 거죠. 원지반을 살려서 지하 1층이 앞에 길과 1층처럼 이제 맞닿아 있는데 지하 1층으로 이제 인정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하 1층이 됐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활용해야 되는 것들이 너무 많았어요. 제약도 많고, 그쵸. 높이는 낮고, 지하 1층은 이제 앞에 도로에서 바로 접근할 수 있게 만들어야 되다 보니까
요 안에서 퍼즐 쌓듯이 공간들을 만들었는데 어떻게 만들었냐면 기본적인 층고는 3m. 슬라브와 슬라브 사이가 3m 정도로 네. 되어 있는데 보가 들어가고 설비가 들어가면 층고가 낮아져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 건물들을 테트리스 쌓듯이 역시 여기서 명작이 다시 한번 나오네요. 테트리스 쌓듯이 그 모든 공간에 이렇게 위로 좀 솟구친 그 층고 높은 공간이 항상 네. 섞여 있습니다. 네. 그래서 바닥이 이렇게 약간씩 단이져 있어요. 여기 정면을 보시면 이제 여기가 지하 1층이고요. 네네. 여기는 몇 층일까요? 1층 아닌가요? 2층입니다. 여기가 2층이 되어 있는데 이게 어떻게 되냐면 지하 1층이 이렇게 해서 아래쪽으로 좀 층고를 넉넉하게 만들어주고 네. 여기 진입할 때도 층고를 좀 높이 올렸어요. 그 다음에 네. 이렇게 계단으로 올라가면 1층이 다시 이렇게 높은 층고를 가지고 있고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올라가면 여기가 자연스럽게 2층으로 들어가서 2층이 살짝 내려가면 또 이제 2층에서 높은 층고가 나오고 그다음에 3층 같은 경우에 최상층은 서울 시내가 굉장히 잘 보이는 곳이라서 네네. 앞에 뷰를 관찰할 수 있도록 울창을 만들고 가의 테두리에는 이제 난간을 설치를 하고요. 네. 그리고 이 옥상에서 서울 전경을 바라보는 야외 공간이 가장 어떻게 보면 메인 공간이기 저 요 때문에 공간. 충분히 이제 야외 공간을 만들어준 다음에 그래서 가에 난간을 설치를 하고 이제 바깥쪽 난간 높이만큼 안쪽에 조금 들여와서 그 우물천장처럼 높이를 높였어요. 네, 그렇게 높이를 높여가지고 그 최상층에서도 가운데에 높은 공간감을 네네. 가질 수 있도록 만들어줬죠. 네, 그래서 오늘 저희 콤포트 서울에 대한 계획기를 들어봤고요. 여기 아주 유명한 연예인 두 분이 다녀가셨다고 제가 들었는데 그렇더라고요. 기드래곤과 제니가 왔다 갔다고 합니다. 네. 최근에 그런 공간 큐레이션 해주는 어플리케이션 같은 데도 굉장히 많이 소개가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핫플레이스 공간이 탄생했기 때문에 저희가 그 계획기를 한번 들어봤고 지금도 이제 경기 없는 작업실에서 많은 훌륭한 작품들을 굉장히 많이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저희 경기 없는 작업실에 연락 주시면 문주 소장님께서 친절하게 상담까지 해주실 걸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오늘 이번 컨텐츠는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고 저희가 다음 컨텐츠에 현장에 직접 나가서 각 공간별로 어떻게 구획했는지 이야기를 들어볼 예정입니다. 그래서 저희 이번 컨텐츠에서 다음 컨텐츠도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저희 랜드북 채널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다음에 다시 더 유익한 컨텐츠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